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멤버십 수익률 보시면요. 인텔을 또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CEO 선임 기사와 함께 8%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천 후에 하루 만에 10%가 상승을 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인텔 자존심 버린 마지막 자구책이 효과가 나오나입니다. 리프탄이라는 전 케이던스 회장을 CEO로 새로 임명을 하게 됐죠. 그래서 4개월 동안 이제 CEO 자리가 인텔은 공석이었죠. 팻 겔싱어가 쫓겨나고, 하지만 이제 어제 앱장부터 이 기사를 바탕으로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제 그 본장 시작하기 한 10분 전인데요. 인텔이 23달러. 지금 차트를 보셔도 확실하게 이제 급등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보시면요. 뭐 테슬라건, 엔비디아건, 뭐 브로드컴이건 다 그냥 소강 상태예요. 어제 다 그 급등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소강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유독 인텔만 지금 두 자릿수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어제였죠, 어제. 이런 식으로 약간 대박형 모양이 떴는데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죠. 그래서 상승 여력이 있다, 상승 기세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한번 진입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그 CEO 선임 기사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수익이 났죠. 그래서 이제 리프탄 회장이 제품, 기술, 그리고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누구냐 생소하실 텐데요. 이분이 인상이 좋으시죠?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나서 싱가포르에서 대학을 마치고 미국행을 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인텔 이사를 또 했다가 그만둔 이력이 있죠. 그래서 12년 동안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 케이던스 CEO로 재직을 하면서 회사를 세계 2위 설계 자동화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어요. 이 기간 동안 케이던스 주가가 무려 3,200%가 상승했다. 그래서 이제 인텔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눈여겨 보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기존 CEO인 팻 겔싱어하고 뭐가 다르냐 한번 봤습니다. 기사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탄 CEO는 TSMC 마크 리우 전 TSMC 회장이 최근 미국 버클리대에 세운 기술 싱크탱크 이사회에 참여할 정도로 친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텔 CEO가 인텔의 합작 투자를 제안한 TSMC 전 회장과 친분이 있다는 거예요. TSMC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전임 겔싱어 CEO는 TSMC와 엔비디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각을 세웠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탄 CEO 체제에서 인텔과 TSMC의 협력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그 날까지는 인텔이 날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인텔은 인공지능 PC용 칩인 루나 레이크 등 최신 CPU를 인텔 파운드리가 아닌 TSMC에서 생산을 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프탄이죠. 리프탄 CEO가 누비아, 하바나랩스, 삼바노바 같은 반도체 스타트업과 HPE, 소프트뱅크 이사를 역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실리콘밸리 투자사 월든 인터내셔널의 회장을 맡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반도체 업계의 기술과 경영을 꿰뚫는 거물이다. 거물급 인사가 CEO에 앉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인텔의 사업을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그리고 강력한 컴퓨팅 플랫폼과 방대한 고객 기반, 그리고 공정 기술을 재구축하면서 더 강력해진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인텔을 이제 개혁을 하겠지만 파운드리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텔 이사로 일을 했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감독을 하다가 당시에 이제 경영진과 의견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이사직을 내놓고 등을 돌렸죠. 하지만 인텔이 위기 상황에서 결국에는 자구책을 찾지를 못하고 이 사람을 다시 데려온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자존심을 굽히고 사활을 걸고 기업 부활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이제 인텔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경영진을 교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늘 강조했던 CEO의 중요성,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4개월간 공석이었던 인텔 CEO 자리가 채워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산 칩의 핵심인 인텔을 사수하려는 미국 행정부 트럼프의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대만한테 이제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인텔을 어떻게 좀 해봐라 이거죠. 그랬더니 이제 TSMC가 화답을 했죠.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에 지분 공동 인수를 제안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한 회사가 인텔 전체를 다 떠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 회사가 아마 조금씩 공동으로 지분을 인수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로서는 가장 유력하죠. 그래서 이 인텔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계약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가 나오게 되면 약간 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장기적으로는 인텔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이제 30달러를 진작 찍었어야 됐죠. 요 기세였으면 뭐 30달러는 그냥 찍는, 그냥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세였는데 여기서 이제 관세 이슈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서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공교롭게도 요 바닥의 위치에서 또 뉴스가 나오죠. 그래서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천 후에 하루 만에 10% 상승한 인텔 얘기를 한번 알려드렸고요. 그에 관련한 기사 또 후속 기사 있으면은 계속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